네, 앞서서 시장 전반적으로 우리가 숲을 봤다면은 이번에는 좀 나무를 보는 시간 마련을 했습니다. 종목에 대해서 깊이 있는 분석을 해볼 텐데요. 종목 공감 SK증권 방배지점의 신덕순 차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준비하신 유망 기업 어떤 아이디어를 통해서 준비를 하셨나요? 이제 최근에 라이프 스타일의 변화에 따라서 어떤 업종 또 어떤 종목이 수혜를 받을 수 있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얼마 전에 이제 저도 이제 단풍 구경을 설악산으로 갔었는데요. 이렇게 요즘에 야외를 이렇게 나가고 그러다 보면은 좀 요즘 생활에서 좀 변화된 것이 한 가지 눈에 띄는 게 있는데, 과거에는 이제 카메라를 모두 다 들고 다녔었는데, 요즘에는 카메라를 들고 다니지 않고 스마트폰으로 거의 다 찍는 그런 이젠 라이프 스타일이 바뀌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카메라가 있는데도 안 가지고 다니고 그냥 휴대폰으로 스마트폰으로 찍고 있는데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이렇게 변하고 있는데, 이러한 중요한 그 변화 속에서 한 가지는 기존에는 디지털 카메라와 그 스마트폰 카메라의 화소 차이가 상당히 좀 크게 났었던 게 사실이었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작년이나 재작년까지만 해도 휴대폰 카메라의 화소는 500만 화소를 넘지 못하고 이렇게 좀 고화소가 아닌 그 디지털 카메라와 차이가 많이 났었는데, 디지털 카메라는 아무래도 1000만 화소, 1200만 화소를 넘는 게 이제 보통이었기 때문에 화소 차이가 많이 났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휴대폰으로 촬영을 하거나 그런 거는 좀 제한적이었다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제 작년 말부터죠. 800만 화소가 이제 출시가 되고 스마트폰에, 그리고 이제 또 올해는 1200만 화소가 출시가 되면서 이렇게 카메라 화소 쪽에서 스마트폰하고 스마트폰 카메라하고 디지털 카메라하고 화소 차이가 별로 나지가 않는다는 사실, 이 점이 이제 좀 앞으로 계속해서 변화하면서 디지털 카메라를 구매하려는 사람들이 계속 줄어든다는 사실이 라이프 스타일의 변화로 한 가지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요즘에 주위만 둘러봐도 그런 것 같아요. DHLR 아예 전문가용 카메라를 들고 다니거나 기존에 왜 똑딱이라고 우리가 흔히 이야기를 하는 디지털 카메라보다는 그냥 휴대전화로 많이 찍는 것 같은데, 그래서 휴대전화 카메라 부품주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부품주 내에서도 좀 많이 엇갈린다고 들었는데 어떤 쪽을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 건가요? 이제 부품주 쪽을 보면은 여러 가지 카메라 모듈부터 해가지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부품주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요. 카메라 모듈과 관련해서는 카메라 모듈이 있고, 그리고 렌즈, 액추에이터, 그리고 IR 필터, 이렇게 여러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각자 이제 그 부품 중에서도 어떤 부품이 고화소로 올라갈수록 또 수혜를 받는지, 그리고 경쟁 업체가 맞냐 적냐를 따지면서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로 이제 카메라 모듈을 전체적으로 생산을 하는 쪽에서는 파트론이 전체적으로 코스닥 쪽에서는 가장 고화소 쪽으로 변화를 아주 잘했다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LG 이노텍이나 삼성전기 이런 업체들도 있지만 카메라 모듈 쪽에서는 파트론이 아주 잘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이제 렌즈 쪽을 보실 수가 있는데, 렌즈 쪽은 공급 업체가 많기 때문에 경쟁이 상당히 좀 치열하다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세코닉스나 디지털 옵틱 이런 종목들이 있는데, 이런 종목들에서도 상승을 하고 있지만 아무래도 렌즈는 좀 경쟁이 심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경쟁이 심하지 않고 이제 고화소 쪽으로 가면서도 이제 계속해서 좋아지는 쪽이 이제 액추에이터와 IR 필터 쪽인데요. 액추에이터 쪽에서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자화전자 같은 종목들이 있고요. IR 필터는 이제는 나노스나 그리고 옵트론텍 이런 종목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경쟁이 좀 심하지 않은 부품업체 중에서 유망한 기업을 좀 찾아봐야 할 텐데요. 오늘 어떤 기업 알아볼까요? 저는 오늘 말씀드린 게 IR 필터 쪽에서 옵트론텍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옵트론텍 기업 소개를 먼저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요. 휴대폰용 이미지 센서 그 필터를 생산하는 업체로 광학 렌즈와 그리고 모듈, 광 픽업용 그 필터를 제조하는 업체로 2005년도에 코스닥에 상장을 했었습니다. 이제 매출별로 보면은 그 이미지 센서 필터가 아무래도 50%를 넘게 차지를 하고 있고요. 그 휴대폰에 들어가는 이미지 센서가 50% 넘게 차지를 하고 있고, 그리고 광학 렌즈 모듈이 24%를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 두 개가 이젠 거의 80%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중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지 센서용 필터를 관심 있게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작년에 세계 시장 점유율이 이미지 센서용 필터에서는 25%를 차지하면서 세계 1위를 차지하고 있고요. 올해는 지금 MS 30%를 목표로 하면서 계속해서 세계 시장에서 1위를 지켜나가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1위를 지켜나가면서 점유율은 더욱더 높이겠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있는데요. 투자 포인트 간략하게 짚어주시죠. 네, 투자 포인트 보면 이제 카메라 모듈이 증가할수록 블루 필터는 꼭
필요하기 때문에 고화소로 계속해서 증가할수록 수혜를 받는 업체다라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경쟁사가 고화소로 갈수록 경쟁사와의 어떤 기술력이나 그런 게 어떻게 차이가 나느냐가 중요한데, 여러분들이 뭐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옵트론텍과 나노스, 얼마 전에 신규 상장한 나노스가 좀 경쟁사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옵트론텍은 800만 화소 이상의 고화소의 매출 비중이 상당히 높다라는 게 특징적이고요. 그리고 나노스는 아직까지 고화소의 비중이 좀 적다라는 게, 두 경쟁사의 특징이다. 그렇기 때문에 옵트론텍은 고화소 쪽에서 아무래도 경쟁 상대에서 우위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경쟁사보다 훨씬 더 기술력이 뛰어나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세 번째로는 이제 휴대폰 부품 쪽에서는 단가 인하 압력이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는데 경쟁사나 그리고 제공업체가 적기 때문에 그 중에서 또 MS 1위를 차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옵트론텍은 단가 인하가 상대적으로 적다. 이렇게 세 가지를 보시면서 매매 포인트를 지키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3분기에도 깜짝 실적의 상승세다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52주 최고가 얼마 전에 또 경신을 했고요. 지금 고점 부근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실적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투자 포인트, 매매 전략 어떻게 세워야 하는지 궁금한데요. 3분기 실적을 얼마 전에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네. 매출액이 이제 뭐 413억 그리고 영업이익이 81억을 발표를 했는데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전년 동기 대비 123%가 증가를 했고요. 그리고 매출액은 77% 증가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올해 예상 실적이 매출액이 1,200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고요. 영업이익 220억 그리고 순이익이 160억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아무래도 뭐 하반기부터 갤럭시 S3나 그리고 노트2의 효과가 3분기에 이어서 4분기도 계속해서 나타날 전망이고요. 내년에는 이제 매출액이 1,400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고 영업이익 270억 그리고 순이익을 190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가총액이 약 2천억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 실적 기준으로는 퍼가 10배가 조금 넘는 기준이기 때문에 그렇게 고평가가 절대 되어 있지 않다라고 보실 필요가 있고요. 주가가 어떻게 보면은 뭐 작년 대비 많이 올랐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러한 영업이익이나 순이익의 성장세를 지켜볼 때는 이 정도 주가는 상당히 적합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주가가 고점에 있지만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보자면 적합한 수준이다. 지금도 접근 가능하다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옵트론텍에 대해서 SK증권 방배지점의 신덕순 차장과 함께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